포항시의회가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공약한 이후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 이후 원인 규명은 물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형산강 전체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미품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형산강 수은오염 사태 이후 1년 만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의회는 강상류와 신형상교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형산 젖줄인 형산강에 대해서 우리 국정에서는 앞으로 이 국무청과 이 형산강 쪽 전부 다 한번 역학 조사할 용기는 없습니까? 또 포항시가 형산강을 오염시킨 수은이 인체에 치명적인 메틸 수은인지 안정화가 가능한 무기 수은인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건 포항시가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형산강 퇴적물 안정화 처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언급했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혹시 그걸 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원인 규명에 실패하고 졸속 대책만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는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장 기본적인 실태 조사부터 다시 하라는 뜻을 포항시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탈핵 공약의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경주 지역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하라!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폐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또한 즉각 멈추는 것이 답이다. 또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이 수명 연장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재판을 끌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지난 4월간 2번이나 지진이 발생했고 6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탈핵 공약이 빠른 시일 내로 이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진이 아니더라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2.5 지진 때문에 놀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남권 탈핵 학부모 행동은 경주와 함께 부산과 울산, 창원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고리와 신한울, 영덕과 삼척 등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계와 일부 학자들이 탈핵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후퇴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산업을 둘러싼 이 핵 관련된 분들이랑 또 뭐 학계나 이런 분들이 좀 반대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맞서서 강력하게 탈핵 공약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한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탈핵 공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유일의 민주당 소속인 김위한 도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등 새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하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 433명에 대해 1단계로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 정부 임기 내 130명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새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 정책 수정 여부를 묻는 등 변화된 정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거가 바로 경북지사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보면 보수정당으로서의 발판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승부를 던져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김관용 지사가 3선 연임으로 물러나 무주공산이 되는 내년 경북지사 선거. 전국에서 보수색이 가장 강한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발판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존립 기반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를 몰아가서 집권 여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공략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정치적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혁신이나 이미지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신은 여전하고 앞으로 나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도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디테일하고 지원 일변도의 정책을 강론으로 펼칠 가능성은 높다. 보수 정권이 장악해 왔을 때 TK를 왜 이렇게 피폐하게 내버려 둔 거냐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낼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경북이 가장 강세인 만큼 후보군만 10명 안팎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최경환 의원 등이 자천 타천으로 단체장 중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남유진 구미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권오을 도당위원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 영입된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오준기 도당위원장, 김영태, 허대만 지역위원장이 예상되지만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 위해서 거물급 인사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2020 차기 총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 무너지면서 경북지사 자리가 상징하는 위상은 더욱 커져 보수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교육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맞섰던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과 징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환임을 통보한 이후 지난해 법의 노조 저지주 등에 나선 전교조 교사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환임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포항 북구 당원협의회는 오늘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바른정당 포항 북구 당원협의회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새누리당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창당했다며 대구 경북에서 참보수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권력형 포스코 이권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정치 신인 등용과 소상공인, 재래시장, 자영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4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물질이 섞인 불량 고철을 철강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한 혐의로 경주의 한 고철업체 대표 37살 장 모 씨와 포항 동국제강 직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동국제강 검수팀 직원들과 짜고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고철에 흙과 슬러그 등 이물질을 섞어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5억 3천만 원 상당의 불량 고철을 납품한 혐의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내일은 30도, 모레 목요일에는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동풍의 영향으로 꽤 선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더워지겠는데요. 영덕이 낮 최고 기온 29도, 경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하늘도 맑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십 분 내에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꼭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늘 좋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단계에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존 농도가 오후부터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조등 꼭 켜시고요. 평소보다도 더 천천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16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부터 맑아지면서 더워지겠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4도, 포항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3도, 독도는 20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첫 포항 경기로 KT 위즈와 오늘부터 3연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3연전에서 리그 9위와 10위를 달리는 KT와 삼성은 포항에서 탈꼴찌를 노립니다. 삼성은 에이스 윤성환을, KT는 외국인 에이스 로치를 선발로 내세워 하위권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등의 화합을 위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어울림 한마당이 오늘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에서는 모범장애인 표창과 함께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에는 11개 단체 2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오늘 베트남 바리아 붕따오성에서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스틸하우스 104세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스틸하우스는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포스코 현지법인이 건축비와 자재를 공급하고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이 건축 봉사에 참여해 지었습니다. 바리아 붕따오성에는 포스코의 냉영 공장과 특수강 공장이 진출해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 동해본부 주관으로 상반기 3차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함정 6척, 고속단정 3척을 비롯한 100여 명이 동원돼 구조대응 태세 확립과 각종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등 8개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편 해경은 오늘 15일에 호미곶 동방 30km 해상에서 주 야간 해상 사격을 실시한다며 인근을 지나가는 선박과 어선은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린대학교와 사단법인 효실처는 오늘 교내 인산관에서 설린 인성교육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에 설린대학교는 참된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효도상과 개인봉사상, 단체봉사상 부문으로 시상했으며 효실처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4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은 3고루 개보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7% 감소했지만 철강산업단지 내 전체 생산액은 15.6% 늘어났고 수출액도 1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월 중 울릉도 관광객 수는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지만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은 27만여 명으로 16.1%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 50억 원 수준으로 1분기보다 3,600억 원가량 떨어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고 2분기 연속 1조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